연구 분야가 어떤 교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업무하는지 진짜 잘 모르거든요. 이 연구실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좀 먼저 아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고, 결국 자기와의 계속 싸움이고 인내의 시간의 계속 연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흥미를 못 느끼면 좀 어렵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냥 나 취업을 잘하고 싶어서 석박사 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견디기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꼭 취업이 안 되더라도 연구를 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학생분들은 박사학위도 수월하게 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취업 전문가 윤성훈입니다. 경북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정출형 기관에서 일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선배님은 어떤 취업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들이라고 불리는 정춘회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전자전기공학부를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경북대학교 화학과 졸업을 했고 대구 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K미디어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동식이라고 합니다. 애들이가 보통 ICT 기술을 많이 개발하는 정춘회이고요. 나무공학 연구실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양자 컴퓨터가 생기더라도 보안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통신 보안 서비스 기술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 자체가 의약품 제조, 개발, 의료기기 쪽으로 보통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하고 있는 쪽은 지금 의약품 연구개발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제조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먹을 수 있는 알약이나 캡슐 형태의 의약품을 도출하는 게 제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정출연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저희 애들이는 출퇴근을 탄력근 문제로 운영하고 있는 게 일단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대학원을 가시게 되면 좀 늦게까지 일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하루에 최소 근무 시간도 3시간으로 딱 정해져 있고, 근무 시간을 만약에 자기가 많이 채웠다 하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신청을 해서 출근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자율 출퇴근제는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다만 저희도 이제 코어 타임이 있다 보니까 보통 10시부터 2시까지는 이제 코어 타임을 해서 대부분 있는 걸로 하는데, 그 외의 시간대에서는 이제 개인 시간에 맞춰서 자유롭게 이제 출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신규 기관이다 보니까 장비들에 좀 최신 장비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기관에서 방문했었을 때 다들 만족하고 돌아가신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어떤 과제가 있으면은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역량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래밍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전공 분야에 대한 이제 기초적인 지식들을 조금 더 견고하게 잘 알아두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자체가 이제 의약품 연구 개발인데, 사실 이 분야 자체에 특화되어 있는 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약학과에 이제 약제학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은 정말 완벽하게 들어맞기는 해요. 근데 완벽하게 전공하시는 분들은 좀 적기 때문에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다른 이런 제재 연구하시는 분들은 보통 화학이나 이런 쪽 기본 지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실무를 토대로 해서 배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걸 이제 전제로 깔기 위해서는 이 화학 물질이 가지고 있는 좀 특성들을 알아놓을 필요는 있거든요. 그 물리화학적 특성들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공정 쪽도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뭐 공정 파라미터나 이런 것들도 알면 좀 도움이 되는데, 하나의 프로젝트를 결국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고, 사실 실제로 들어와서도 배워야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지금 제가 그냥 추천드리는 방법은, 석박사 때 어차피 하는 거는 연구실에서 어차피 타겟으로 하는 연구 방향이 있을 거잖아요. 일단은 그걸 중점적으로 진행하면서 개인 역량을 키우시고, 그거랑 동시에 개인 역량과 그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방향이랑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팀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팀마다 하는 직무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 중에서 맞는 직무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그 맞는 직무에 이제 초점에 맞춰서 지원을 하든가 그렇게 하는 방향을 저는 좀 더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전공 면접 때도 그렇고 인성 면접 때도 그렇고 딱 공통된 질문이 하나가 있었던 게 소통을 되게 중요시 하셨었어요. 항상 뭐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을 많이 했냐, 어떤 식으로 소통을 했냐,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인재상이라거나 뭐 연구상이라거나 미래상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보통 질문을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소서부터 해서 쭉 거기에 맞춰서 일관되게 대답을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기업들이 그렇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잘 없거든요. 이게 어떤 기관을 떠나서 대형 과제를 해도 여러 팀이 협업을 해야 되고, 어떤 연구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여러 팀들이 서로 이제 일정을 잘 이제 디자인을 해서 원하는 이유에 맞춰서 딱 끝낼 수 있도록 그 디자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호 협력 그리고 소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당시 그 대학원 과정 때 여러 교수님들 공동 연구했던 경험들도 그거 토대로 해서 논문들 나왔거든요. 그것도 사실 좀 어필을 했었고 그런 부분도 좀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석사 졸업 때는 어쨌든 자기가 연구를 한 걸로 그 졸업 여건에 맞춰서 논문도 준비를 해야 되고 졸업 심사도 봐야 되는데 졸업 심사를 받으면서 이제 내가 연구를 했던 걸 인정을 받고 너 이제 석사야라고 하는 느낌이 좀 많이 달랐었던 것 같아요. 학부 졸업을 했을 때는 막 그렇게 큰 감흥은 없었던 것 같아요. 멘토님이 일하시는 직장이 석사보다는 박사 위주의 채용이 있는 편인가요, 이준님? 저희는 직종이 뭐 연구직, 행정직, 뭐 기술직 이렇게 있는데요. 네. 연구직은 보통은 박사를 많이 뽑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제를 생성을 하고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석사보다는 박사 학위 진학 동안에 이제 과제도 많이 해봤을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논문 실적이나 뭐 과제 실적이 많이 있어서 아무래도 경쟁력을 가지려고 한다 보면 이제 석사보다는 박사 학위까지 진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학부 때는 지식에 좀 넓히는 개념이 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지식을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이제 1학년 때는 이제 그냥 공통과학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2학년 때부터 이제 전공을 쭉 배우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토대로 해서 이 전체적인 화학이라는 전체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쌓는다. 이게 학부 때의 이제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들고요. 다만 이제 석사, 박사 때는 오히려 분야는 좀 더 좁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좁은 분야에서 내가 이 역량을 얼마만큼 딥하게 살리고 그다음에 이 필드에서 요구하는 방향에 맞게 내가 어떻게 실험을 디자인하고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배우는 과정이 박사 과정에서 되고요. 그래서 그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거는 내가 이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를 내가 온전히 끌고 나갈 수 있고 이거는 사실 특정 분야에 한정된 게 아니라 제가 다른 분야에 간다 하더라도 그 배경 지식만 쌓을 수 있으면 분야에 맞게끔 리드를 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박사 학위의 영향이 학부생과는 크게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멘토님 생각에는 K메디어부 이쪽 분야에서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박사까지 하는 게 더 좋나요? 지원 분야마다 좀 저희도 이제 성격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약품을 도출하거나 아예 합성하고 뭐 연구 개발하는 쪽은 아무래도 석사보다 박사를 좀 더 선호하는 게 일반적인 게 맞고요. 저희 쪽은 이제 연구 개발 쪽인데 그거 외에 이제 품질 관리 쪽이나 아니면 실제로 저희가 개발한 제품의 이제 파라미터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생산을 주로 하는 팀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이제 석사로 지원을 하셔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석박사도 좀 본인이 재미를 느껴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취업이든 아니면 뭐 포닥이든 교수 진로를 생각을 하든 석박사 학위를 준비할 때 본인이 스스로 재미를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연구에 흥미가 없는데 그냥 나 취업을 잘하고 싶어서 석박사 학위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견디기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꼭 취업이 아니더라도 연구를 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학생분들은 석사 학위뿐만 아니라 박사 학위도 수월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구 분야를 정함에 있어서 저도 제 학부생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이게 연구 분야가 어떤 교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업무하는지 진짜 잘 모르거든요. 학부생 때는. 그래서 주변에 진학하신 선배님들이 있으면 자문을 좀 여러 개 대화를 해가면서 내가 이제 몇 가지 이 연구실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좀 먼저 아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방향이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연구 방향이랑 좀 맞다고 생각하면 그쪽을 좀 시작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석박사 과정은 결국 자기와의 계속 싸움이고 자기와의 그 인내의 시간의 계속 연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흥미를 못 느끼면 좀 어렵다고 생각은 들어요. 진짜 본인이 좀 흥미가 있거나 정말 아니면 정말 취업이 목적이다. 뭐 석사만 하고 간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취업이 좀 더 잘 되는 연구실을 택하는 게 좀 더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연구를 한번 이어나가고 싶다고 하면 본인이 제일 관심 있는 분야로 진학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